오늘은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느냐. 뭐죠? 주제가? 황마님? 바로 SF가 뭐길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하세요, SF? 아니요. 좋아하고 뭐 싫고 이건 아니고 잘 몰라요. 아, 그쵸. 네. 저도요. 네. 막 한국 작가들도 유명한 작가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안 읽어봤어. 관심이 약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네. 지내셨나요? 저는 감기를 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오늘 또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느냐. 뭐죠? 주제가? 황마님? 바로 SF가 뭐길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하세요, SF? 아니요. 좋아하고 뭐 싫고 이건 아니고 잘 몰라요. 아, 그쵸. 네. 저도요. 네. 막 한국 작가들도 유명한 작가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안 읽어봤어. 관심이 약간 덜하다? 맞아. 그리고 어려워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죠, 여러분? 초대 손님. 게스트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모셔볼 분은 심완선 SF 평론가입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F의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SF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심완선이고요. 네, 말씀대로 SF 평론가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최근에 그 SF 개론서, 입문서 같은 책을 냈어요. 이겁니다. 네, 과학을 잘 몰라도 SF를 좋아할 수 있다라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정말로 조금 독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정말 입문서라는 느낌으로 썼고요. 1장에는 SF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 뭐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 뒤에서부터는 키워드로 들어가서 뭐 시간여행이라든가 우주여행이라든가 뭐 클론,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챕터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있지만 평론가님 이 책도 네. 쓰셨어요. 입문자에게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정세랑님 같은 네. 경우에는 SF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과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SF 농도가 낮은 분들부터 이제 좀 진짜 SF다 라는 분들까지 이런 좀 스펙트럼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답이 여기 있으니까 뭐 SF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또 이 책으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저는 우리나라 한국 SF 소설이라는 장르가 사실 이렇게 부각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저는 잘 모르니까.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 평론가 쪽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는지. 네,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일이. 어떤 많은 일이 있으셨을까요? 2010년 정도에 그 SFM 판타지 도서관 생겼을 때 운영위원으로 들어갔고, SF에 대해서 글을 쓸 일이 생기고,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굳어졌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죠.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네. 평론가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똑같이 글을 쓰더라도 뭐 칼럼, 리뷰, 해설, 평론 이게 좀 다 확실히 조금씩 다른 게 있고, 평론은 그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그 작품과 어떤 독자와 사이가 맞닿아 있는 부분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미 SF 소설에 대해서 매력을 아시는데 FS의 매력은 이것이다 라고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되게 고민이 되는 점인데요. 한 문장으로 하면은 재미있다. 재미있다. 맞죠? 재미있다. 네, 근데 그 재미가 어떤 것이냐? 재미가 굉장히 다양한 재미가 맞아요. 있는데, SF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세계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낯설다, 새롭다라는 점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눈앞에 굉장히 낯선 게 나타났다 이러면 막 피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막 거북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소설로 접하면 뭐 소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소설이 무엇보다 하는 일 중에 되게 큰 게
이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낯선 것들에 친숙해진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고정관념을 조금 다른 식으로 새롭게 깨우치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또 낯설음이 또 즐거움이 될 수 있겠네요. 제 얘기 주셨던 것처럼. 상상력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런 SF를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종류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 우선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SF 소설은 뭔가 어렵고 내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 어렵다. SF가 유치하다. 근데 어떻게 어려우면서 유치할 수 있을까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네요. 그쵸. 그게 더 어려운 일이겠다. 그죠? 비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뭐 현실과 거리가 멀다, 도피적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SF는 확실히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새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참고 삼아 읽어보실 만한 것 같아요. 평론가님은 진짜 많이 읽으셨잖아요. 관련 책들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 나를 SF 세계로 이끈 책이 첫 책. 네, 사실 이것도 여러 번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루이를 SF로 읽었다. SF라는 이름을 달고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휴고상이라는 되게 큰 상이죠. 큰 SF 상이 있거든요. 그 레트로 휴고상이라고 휴고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작품들의 그 올해의 책 이런 거를 좀 수상을 했는데 거기 후보에 올라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부터 이거 SF인데 내가 보기엔 너무 SF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올라간 걸 보고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맞았어. 나야. 내가 맞았어. 무슨 내용이에요? 잠깐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어떤 문화 전쟁, 그러니까 되게 세계대전 같은 그런 거대한 전쟁이 있었고 이 한 번에 큰 파괴를 겪은 다음에 좀 반성을 하고 그 카스텔리엔이라는 그 교육 자치 도시? 주?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연구나 학문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걸 좀 발전시키고 여기서 보완하고 이거를 느끼는 그리고 향유하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그런 곳을 만들자 했고 주인공이 그 안에서 명인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유리알 루이가 그 중에서 제일 현실성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쓰임새가 없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 과학기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유의로서의 예술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다 보니까 고전이라서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는데 네, 하지만 어쨌거나 그 미래의 어떤 전쟁과 이런 가상의 도시와 이런 세계가 유리알 있네요. 루이라는 그런 어떤 가상의 개념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SF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조금 더 즐겁게? 네. 평론가님만의 팁이 있으시다면? 꿀팁. 정말로 그 SF를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많이 당황하시는 점이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 그 모르는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 왜냐면 첫 번째는 되게 어려운 기술 이름이 나왔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기술 이름을 혹은 기술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몰라도 되거든요. 네,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초점인 거고 그다음에 이거와 그 관련해서 그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읽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SF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 그렇게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가지고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그 좀 고전적으로 쓰이는 예시가 어떤 소설에서 남자 주인공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면도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과 SF에서 어떤 남자가 주인공이 그 면도를 하고 출근을 하고 이런 장면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SF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면도 비누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마치 제모제처럼 쓸 수 있는 그냥 쓱쓱쓱 바르고 씻으면 이게 면도가 되는 근데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근데 그런 걸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게 그 SF구나 이거는 이제 어떤 미래라든가 아니면 뭐 평생이라든가 어쨌거나 우리의 일상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처음에는 그냥
말하자면 힌트를 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갈수록 이것이 이 세계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게 점차 드러나기 때문에, 혹은 마지막에 그게 반전으로 밝혀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내가 모르는 걸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읽어보자. 뭐 평론가님 말대로 좀 눈을 넓혀보니까 똑같네요. 소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지금은, SF가 더 이상 매니아의 소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한국 문학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맞아. 지금 그거. 이제 새로 읽기 시작한 독자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분들이 이제 SF를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또 한편으로는 SF에 대해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나 그거 읽었는데 SF인 줄 몰랐다. 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게 SF였어? 라고 그러니까요. 네,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SF를 이미 읽었겠다. 우리도 있다. 이미 읽었다. 재밌게 읽었다. 이미 알고 있다. 우리 SF의 매력을. 그렇게 문학 바깥에 있는 어떤 무언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면 이거 괜찮네 하실 수 있다. 뭔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있어요. 이제 설명을 좀 약간 이렇게 잘 듣고 친숙해진 것 같고. 좀 더 친숙한 네. 가까워진 것 같은데 저희 앱에서도 그 유저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